제가 곧 웨딩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신부를 위한 웨딩 네일이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인생에 한 번뿐인 특별한 날을 위한 웨딩 네일이 다른 네일 아트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곧 신부가 되는 특별한 날을 맞이하시는군요. 결혼식 당일뿐만 아니라 결혼 전 웨딩 촬영에서도 사실 손이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웨딩 네일 아트는 요즘 센스 있는 신부들에게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부의 웨딩 드레스와 잘 어울리는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컬러 선택과 디자인, 액세서리 선택입니다. 우선 컬러는 화이트와 핑크, 은은한 펄이나 화이트 그라데이션, 화이트 프렌치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디자인과 액세서리는 레이스나 깨끗한 꽃 모티브, 진주 장식, 라인스톤 등을 이용해서 밋밋해 보이지 않게 포인트를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권해드립니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날, 웨딩의 마지막 완성인 웨딩 네일 아트로 센스 있는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웨딩 네일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오늘은 많은 예비 신부들이 공통 관심사인 웨딩 네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웨딩 네일 아트는 다른 네일 아트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먼저 웨딩 네일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이해하고 디자인과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선택하여 부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웨딩 네일은 주로 핑크 또는 화이트 컬러를 이용해 베이스 컬러를 발라주고 파츠, 라인스톤, 진주 등의 액세서리를 이용해 포인트를 주거나 하트, 리본, 레이스 꽃 등의 러블리한 디자인으로 네일 아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차근차근 저와 함께 웨딩 네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딩 네일에 필요한 재료로는 먼저 수건, 페이퍼 타월, 팔받침, 타일류, 버퍼류, 더스트 브러쉬, 오렌지 우드 스틱과 오일 등의 기본 공통 재료를 비롯하여 젤 네일의 베이스 재료인 베이스 젤, 칼라 젤, 탑 젤, 젤 디자인 브러쉬, 젤 클렌저, 젤 와이퍼, 젤 램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웨딩 네일에 어울리는 액세서리 재료로 진주, 라인스톤, 클리어 젤 등이 필요합니다. 시술하고자 하는 고객의 손은 기본 관리가 되어 있는 손이어야겠죠. 자, 손톱 위의 유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사각 버퍼를 이용해서 애칭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자, 애칭 작업 시 손톱의 양 사이드 부분, 글루브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의 애칭과 큐티클 라인, 프레지 부분 꼼꼼하게 애칭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때 사각 버퍼의 거친 부분이 고객의 손이 닿지 않게 잘 조심해서 애칭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손톱 표면에만 애칭 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 코너 손을 이용해서 사이드 당겨 주시고요. 큐티클 라인 따라서 애칭 작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지 부분도 마찬가지 양 사이드 코너 큐티클 라인 프레지 부분 표면에도 애칭 작업 들어가시고요. 자, 애칭 작업이 끝나시면 먼지가 남게 되는데요. 이러한 먼지는 더스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때는 양쪽 사이드뿐만 아니라 프레지 부분 밑부분까지도 먼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지가 혹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젤 클렌저 또는 알코올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먼지와 유수분 제거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때도 큐티클 라인과 양쪽 사이드 부분, 손톱 밑에 혹시 먼지가 낀 게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베이스 젤을 이용해서 손톱 표면에 바르게 될 건데요. 베이스 젤을 바르는 이유는 칼라 젤을 발랐을 때 착색이 되지 않게 하면서 젤과 자연jel의 밀착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베이스 젤을 바르게 됩니다. 자, 이때 입구에서 양 조절 해주시고 너무 많은 양이 갈 경우는 양쪽 사이드로 넘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해 주시고, 너무 적은 양을 도포할 경우는 젤은 큐어링 시 살짝 수축되면서 큐어가 되기 때문에 약간 당겨짐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큐티클 라인도 45도로 해서 최대한 큐티클 쪽에 가깝게, 사이드 코너도 시술하시는 분이 왼손을 이용해서 손가락 돌아가면서 작업해 주시고요. 자, 젤은 컬러와 다르게 살짝 치대면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후레 엣지 잊지 마시고요. 자, 큐티클 라인과 이쪽 코너 부분이 리프팅이 가장 빠르죠. 자, 이 부분 양이 너무 적지 않게끔 소지까지 마무리. 베이스 젤을 바르다가도 혹시나 먼지나 미세한 먼지가 보이시면 그 부분을 아래로 다 당겨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자, 베이스 젤을 바른 다음에는 사이드 부분, 큐티클 라인, 후레 엣지 부분이 혹시 당겨지거나 덜 발라진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베이스 젤을 이용해서 사이드에 넘친 부분은 큐어하기 전에 반드시 제거를 하고 큐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램프 이용해서 큐어링 작업 들어갑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젤을 너무 적은 양을 도포할 경우는 큐어링 하면서 수축 현상이 일어나서 중간에 자연 네일이 보이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큐어링하고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베이스 젤을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베이스 젤 큐어가 끝나시면요. 미경화 젤이 남는 베이스 젤의 경우는 미경화 젤을 한번 닦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 작업할 부분은 프렌치 라인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한 라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미경화 젤을 닦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디자인을 해갖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디자인 보여드릴 거는 엄지와 약지 부분에는 풀코트를 발라서 꽃과 파츠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줄 거고요. 검지와 중지와 소지는 프렌치 라인을 그린 다음에 레이스를 표현해 볼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 엄지에는 풀코트 작업 들어갈 거고요. 자, 이때 양 조절도 입구에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원코트 때는 너무 많은 양을 바를 경우는 젤이 울 수가 있어요. 운다는 것은 쭈글쭈글해지는 걸 우리가 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자, 하단부터 젤을 꼼꼼히 치대듯이 발라주신 다음에 큐티클 라인 최대한 근접해서 풀코트를 발라주시면 되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코너 사이드 부분에 살을 당겨서 최대한 손톱 부분을 꽉 차게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엄지 위로 보내서 중지 이용해서 양쪽 코너 살 당겨주시고요. 자, 후레 엣지 부분도 잊지 마시고요. 자, 원코트에서 결나는 부분은 투코트에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라인 잡는 곳에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엄지와 파츠를 붙일 소지 쪽 큐티클 라인,
엄지와 마찬가지로 사이드 쪽 살 부분에 닿지 않게끔 손톱에만 도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후레지. 자, 나머지 부분은 프렌치 라인을 할 건데요. 검지 부분은 하트 모양으로 프렌치 라인 변형을 보겠습니다. 이때도 양 사이드 부분 잘 당겨서 작업해 주시고요. 자, 중지와 소지 쪽은 기본 프렌치 라인 작업 들어갑니다. 자, 이때도 살에 묻지 않게끔 자라나온 손톱 길이는 커버될 수 있도록 컬러링 해주시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후레지 부분과 삐져나온 컬러 바로바로 정리 작업 들어갑니다. 소지는 다른 손톱에 비해 작기 때문에 양 조절에 특히나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후레지까지 발라주시고요. 자, 원코트 부분은 주로 라인에 포인트를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램프 이용해서 큐어링 작업 해주시고요. 자, 컬러젤은 원코트에서는 라인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톤 정리 때는 저희가 투코트 때 잡아줄 거기 때문에 원코트에서는 라인 정리하는데 포인트를 잡아서 꼼꼼하게 후리 엣지까지 마감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투코트 작업하실 때는 원코트에서 혹시나 미처 못 잡은 부분이나 결이 난 부분에 톤 정리 작업에 포인트를 맞춰서 작업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원코트 때의 양보다는 조금 더 양을 늘리셔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붓터치는 원코트 때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후레지까지. 자, 중지 부분도 큐티클 라인 최대한 밀착시켜서 사이드 부분 잘 당기시고요. 자, 오른쪽 부분은 손가락 돌려서 사이드 손톱 전체적으로 풀코트 엣지까지. 자, 검지 하트 부분도 끝선이 비지 않게끔 밀착시키듯이 들어가 주시고요. 삐져나온 컬러는 바로바로 작업. 자, 프렌치 라인 대칭, 원코트 때의 대칭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마찬가지로 톤 정리. 소지도 마무리 작업. 혹시 넘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큐어링 하겠습니다. 젤은 팔리시와 다르게 한번 큐어가 되면은 지우기가 팔리시에 비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어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삐져나온 칼라젤을 제거해 주시고 큐어링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호일이라든지 얇은 비늘을 이용해서 소량의 칼라를 덜어 놓을 거기 때문에 이런 판 정도를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젤의 양은 소량만 덜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화이트 젤을 이용해서 레이스를 표현할 거기 때문에 화이트 젤 소량과 핑크와 약간의 보랏빛이 들어있는 글리터 젤을 사용하겠습니다. 사용할 브러쉬는 이렇게 얇은 브러쉬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중간에 작업하면서 젤을 닦아 주실 수 있는 젤 와이퍼를 알코올 또는 젤 클렌저를 이용해서
살짝 적셔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양 조절이 무엇보다도 디자인에서는 중요한데요. 얇은 브러쉬를 쓸 경우는 이렇게 끝이 모이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양이 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양을 적게 브러쉬에 묻혀주시면 되고요. 자, 브러쉬를 세워줄수록 조금 더 가느다란 라인을 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디자인하고자 하는 라인에 따라서 붓의 각도는 조절해 주시면 되고, 이때 손이 떨리실 수 있기 때문에 오른손 소지는 반드시 지지대를 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손톱 사이즈에 맞게 내가 곡선을 몇 개를 표현할지 미리 간격 체크해 보시고, 자, 곡선 작업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에 체크를 이용해서 레이스 느낌을 살릴 건데, 이때는 브러쉬의 양을 최대한 적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살짝 사선으로 브러쉬를 세워줄수록 가느다란 선이 나옵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이와 같이 자, 레이스 작업이 끝났습니다. 라인 선을 따라 도트 모양을 디자인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브러쉬를 최대한 세워주고 라인에 맞춰서 간격 맞춰서 좁게 되면은 도트끼리 서로 뭉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자, 한 손에 레이스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작업 전에 한 10초 정도 큐어링 하는 게 좋은데요. 이때 10초 정도 큐어링한 이유는 혹시나 다른 손가락 작업 시 시술자나 모델에 의해서 찍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젤 양이 많을 경우는 서로 붙어서 넘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10초 정도 큐어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소지는 다른 손톱에 비해 작기 때문에 좀 더 축소해서 디자인을 작업을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요. 그게 많이 힘드실 경우는 아까는 레이스 이 능선을 3개를 했다면 2개를 축소해서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때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너무 두껍게 가면 라인이 서로 엉기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스타트 부분은 브러쉬를 좀 세워서 작업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네, 이런 선을 뺄 때는 손이 떨려서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소지 쪽에 꼭 지지대를 하고 작업하시는 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디자인해 주시는데요. 이때는 브러쉬를 최대한 직각으로 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소지 손가락 레이스가 완성됐습니다. 자, 검지손에는 레이스가 아닌 신부의 드레스의 앞부분 가슴 라인에 있는 웨딩 드레스와 같은 느낌을 살리기 위해 살짝 가느다란 선만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이드에서 꼭지점을 향해서 그대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때 포인트는 시작하는 점이 조금 더 굵게 진행하시는 게 디자인이 훨씬 돋보일 수가 있어요. 하트 모양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기준을 대는 데에서 자, 곡선 이용해서 살짝 우리 엣지 끝부분을 향해서 돌려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처음 시작한 부분에서 연결 빼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에 연결해서 첫 번째 꽃잎과 연결해 주시고요. 그래서 꽃이 모여지고
너무 두꺼워도 라인이 둔탁해 보일 수가 있고요. 너무 얇기만 해도 디자인 표현이 잘 안 되겠죠. 얘를 돌려주시고요. 처음 그린 꽃잎을 반쯤 또는 3분의 1쯤 겹쳐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엄지에 큰 꽃잎과 작은 꽃잎을 표현했습니다. 큐어가 끝난 디자인에 탑재를 이용해서 광택을 주겠습니다. 이때도 탑 양이 너무 많을 경우는 사이드 부분으로 흘러서 리프팅이 빨라질 수 있고요. 그렇다고 탑젤 양을 너무 줄이시게 되면 광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프레치 마감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각도는 45도 유지해가면서 바르시는 게 끝까지, 프레치 끝까지 사이드 부분 디자인 사이사이 잘 메꿔질 수 있도록 탑젤 양을 치대듯이 가볍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프레치 부분 탑젤도 역시 묻은 거는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저는 검지에 작은 진주를 붙이려고 합니다. 이때는 작은 진주와 같을 경우는요, 탑젤을 바른 다음에 바로 작업을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이때는 오렌지 우드 스틱이나 핀셋 또는 이런 스틱을 이용해서 가볍게 올려주시고요. 이때 모델의 손톱의 곡선이 높을 경우는 진주가 흘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다양한 모양의 사이즈의 파츠 준비해 주시고요. 이런 파츠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할 건데요. 아무래도 엄지가 글리터, 펄이 들어갔기 때문에 톤을 조금 더 펄감이 들어가 있는 리본을 선택했습니다. 자, 큐티클 라인에 붙여줄 거기 때문에 큐티클 라인에 위로 뽕긋해질 수 있도록 자, 클리어를 올려주시고요. 파츠의 경우는 손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핀셋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위에 가볍게 올려주시고 혹시나 넘친 곳이나 특히나 사이드에 있는 부분은 꼼꼼하게 클리어젤을 메꿔주셔야 파츠의 지속력도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보실까요? 자, 작업을 하는 동안 큐티클 라인과 사이드 부분이 건조한 부분에 오일을 이용해서 유수분을 제공해 줍니다. 이때 너무 많은 오일이 손톱 위에 도포가 되지 않게 큐티클 라인과 글루브 라인 쪽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남아있는 오일 가볍게 흡수시켜 주시고요. 자, 웨딩 네일 아트 완성됐습니다. 고객의 손톱 바디가 짧을 경우에 너무 많은 디자인과 스톤이 들어가면 디자인이 스톤에 가려질 수 있습니다. 손톱의 길이와 장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의해 주세요. 먼저 기본 관리가 되어 있는 손톱에 샌딩과 애침으로 유분과 수분을 제거해 줍니다. 베이스 젤을 프리엣지까지 꼼꼼하게 발라준 후 큐어링합니다. 컬러 젤을 이용해 베이스 컬러를 2회 컬러링한 뒤 큐어링합니다. 디자인 브러쉬를 이용해 레이스 및
꽃을 디자인하고 큐어링합니다. 디자인 위에 탑재를 바르고 수통과 진주를 올린 후 큐어링합니다. 포인트가 되는 손가락 위에 클리어 젤을 이용해 포인트 파츠를 올리고 큐어링합니다. 완성된 손톱 주변에 보습용 오일을 바르고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그의 손을 잡으러 갑니다. 웨딩네일에는 신부의 상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6강 융합 네일아트 2 캐릭터 아트 귀엽고 깜찍한 캐릭터 아트를 만나봅니다.